네, 올 초 있었던 네 번째 핵실험, 북한이 시작했죠. 이번엔 미사일까지 쏜다 그러는데 이것 때문에 사드가, 좀 작은 규모의 사드가 배치에 초입게 들어갔다는 분석이 지배적으로 나옵니다. 오늘 저희가 꼽은 10가지 소식 가운데 5위에 랭크된 건데요. 동아일보 국제부의 신석호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그런 보도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사드 개념 저희가 여러 번 이 자리에 소개를 드렸는데요. 영상 보면서 자, 작은 규모의 종말 마지막 단계 요격용 사드라는 게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로키드 마틴사가 만든 영상을 보고 계신데요. 네.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많이 발사하고 있는데 그 위로 굉장히 50km 위로 쌓아 올리는 미사일이 있고요. 높게 올라갔다 떨어지는 게 있고. 네, 그렇습니다. 낮게 30km 이하로 쏘는 미사일이 있죠. 네. 사드는 50km 이상으로 높게 날아가는 미사일을 고층에서 요격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낮게 올라가는 건 이렇게 낮게 맞추고. 낮게 오는 것은 팩3라고 패트리엇 미사일로 저고도에서 요격을 하게 되죠. 네, 그러면요. 그런데 이게 통상 저희가 알고 있는 사드, 높이 올라온 것부터 이제 저 위에서 떨어뜨린다는 건데 작은 규모, 흔히 이제 종말, 터미널 사드라는 건 어떤 겁니까? 우리 정부가 그걸 고민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오늘 나온 그 이름이 종말 단계 요격용 사드인데요. 네. 쉽게 말해서 사드, 그러니까 북한 이 발사하는 미사일을 우리가 요격하려면 레이더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 레이더의 작동 범위가 600km 반경으로 네. 작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반도 내에서만 사드를 운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종말 단계 요격용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북한이라고 가정을 하면 로켓을 이렇게 썼다 이렇게 떨어뜨리는데 초반에 올라가는 미사일을 올라가는 단계에서는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내려오는 단계에서는 이게 대한민국을 겨냥하구나 알 수 있기 때문에 요 끝부분에서는 떨어뜨릴 수 있겠다 그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네. 특히 지금 탄두가 보이지 않습니까? 네. 탄두가 한반도를 향해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네. 그 탄두가 거의 그 지상에 올 때쯤 네. 낙하산을 달고 내려오는 정도의 그 탄두를 네. 요격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사드를 TBR이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하면 결국 북한한테 미사일 좀 쏘지 마라 이런 신호를 보내는 건데 결국 북한은 쏘긴 쏠 것 같습니다만 이게 이제 북한의 압박 요인이 되긴 분명히 되는 거죠. 북한은 물론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겠죠. 네. 그래서 물론 미사일 발사를 하지 말라는 그 반대 네. 압박 요인은 되겠죠. 하지만은 반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미국은 어떻게든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할 거라고 보고 있고 네. 그래서 한반도에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네. 문제는 언제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인데요. 네. 이번에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고 네. 미사일 실험까지 한다고 하니까 기회가 왔다. 이제는 사드 배치를 본론화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 입장을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 뭐 당연히 하고 싶어 할 것 같고 중국 반대하고 있는데 자,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뭐 격렬한 반대입니까? 중국은 엄포만 좀 놓고 있는 건가요? 중국은 네. 전략적으로 사드를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도 보셨겠지만 사드를 운용하려면 그 레이더가 필요하죠. 물론 네. 한국이 600km 내로 제한하겠다고 하지만 네. 언제든지 레이더의 성능을 확장할 수 있는 거죠. 네. 중국이 미사일을 가동하는 것, 중국 군들이 움직이는 것들을 그 레이더로 언제든지 감시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더 전략적으로는요. 네. 미중이 지금 군사적으로 대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이 사드가 중국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네. 수 있습니다. 뭐냐? 중국의 미사일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중국은 한반도에 사드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징후가 점점 나타나고 있는데 올 초에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드의 가능성 얘기했습니다. 오직 국익과 안보에 따라 정하겠다고 했고 며칠 전에 국방장관이 거론했거든요. 근데 오늘 청와대가 이런 보도 나온 거 관련해서 부인했어요.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첫 보도는 네.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네. 저널이 이르면 다음 주에 한미가 우리가 사드 배치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는 것을 공개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청와대는 일단 공식적으로는 부인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것이 사전에 리크됐을 가능성이 있는 보도고요. 네. 어쨌든 한미 정부가 공식적으로 어나운스하기 전까지 이걸 네. 확인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동안 우리는 이제 세 가지 쓰리 노라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다. 그렇게 입장을 유지했는데 오늘은 저것도 비슷한 기조를 유지하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협의도 네. 논의도 결정도 안 했다는 건데 일단 협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음 주에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네. 것이 오늘 보도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동아일보 3면 신석호 차장이 직접 쓴 기사 저희가 하나 소개해드리겠는데 자, 다음 주에 만약 쏜다면 몇 가지 점에서 좀 특징이 있다면서요?
세 가지 점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여태까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할 때는 네. 인공위성을 쏜다라는 핑계를 꼭 댔습니다. 우리도 평화적으로 우주를 개발할 권리가 있다. 그렇죠. 그랬죠. 인공위성을 쏘는 것은 한국도 하고 있고 여러 네. 나라들이 다 하는 거죠. 네. 그렇지만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네. 우리는 미국 본토를 가격할 수 있는 공격용 미사일 실험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핑계를 안 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왜 그렇죠? 그렇게 해서 미국을 계속 자극해야 될 그런 정치적인 네. 이유가 지금 있고요. 네.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시간이 없습니다. 인공위성을 네. 쏘게 되면 미리 국제기구에 네. 통보를 해줘야 되고 네, 네. 그 항행 금지 구역이라고 비행기들 피해 다니라고 하는 어떤 사전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네. 만약에 일주일 내에 쏜다고 하면 그런 조치를 할 시간이 지금 많이 없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이제 그동안은 미국 대륙의 서부 지역, 캘리포니아 지역만 노린다 그랬는데 이번엔 백악관을 직접 노릴 수 있는 정도의 길이가 나올 수 있다면 미국도 상당히 부담이 아닐 수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사거리는 10,000km였다고 보는데요. 이번에 만약에 13,000km를 성공시키면 네. 명실상부하게 네. 이 지도에 잘 나오지 않지만 네. 워싱턴을 지나는 지역까지 네. 북한의 미사일이 갈 수 있다는 그런 관측입니다. 네, 어제 저희가 다시 한번 강조드렸습니다만 북한의 메시지는 굉장히 일관됩니다. 미국을 향해 날 좀 보소. 외면하지 말라. 우리를 핵국가로 인정해달라. 협상해달라. 그리고 우리를 위협하지 말아달라. 과연 미국이 이번에도 통할지, 과연 어떤 반응 보일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 미사일을 쏠 수도 있고 한미 간의 사드와 관련된 급진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까지 신석호 차장과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순위 확인하고 돌아옵니다.